내일은 우리 수행평가 하나 큰 거 어떻게 할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우리는 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디 이거 하려다가 끝나버렸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더 나온 분의 수가 3 이하면 나온 분의 수를 점수가 없고 나온 분의 수가 3 이상이면 0.5입니다. 이게 뭔가 상황을 이렇게 말로 길게 줬을 때는 내가 밑에다가 요약 정리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요약 정리할 때도 3 이하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아예 이렇게 쓰면 더 좋지.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 3 이하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1, 2, 3.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사위에 눈이 나오면 그때는 점수를 어떻게 얻는데? 나온 눈의 수, 얘 자체가 그대로 점수. 그러니까 1 나오면 1점, 3 나오면 3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받는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자, 주사위에서 4 이상은 누구야? 네, 4, 5, 6 이렇게 받게 되면 그때는 몇 점? 네, 0점, 0점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는 눈을 차례로 A, B, C, D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번 던진다는 얘기고 4번 던질 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친구들 눈 뜨세요.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4번 던져가지고 뭐 할 거야? 이제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길 거야. 그래서 점수 4번이 이렇게 더해져서 그게 몇 점이 됐으면 좋겠다? 4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 실제로 눈은 뭐가 나왔니? 그래가지고 그 눈의 순서상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점 만들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종류 몇 가지? 4가지. 몇 점 받을 수 있어? 오, 이거 먼저 얘기하다니. 자, 0점 받을 수 있어. 이것도 점수야. 0점. 그 다음에 1점, 2점, 3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0, 1, 2, 3점을 가지고 4점을 구성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먼저 얘를 해보는 게 더 좋은 거죠. 4점을 만들어 보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점수가 4번 모여가지고 4점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제 1111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수에서 작게 가든지 작은 수에서 올라가든지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하셔야 안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수부터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4점 받을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원래는 4빵빵빵 이런 식도 가능한데 주사위의 눈에서 점수 나오는 게 4점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럼 점수 중에 제일 큰 점수가 몇 점이야? 3점. 그럼 얘가 3점 받고 그 다음 몇 점 받아야겠어? 1점 받고 그 다음에 0.0점 요런 거 가능하죠. 3점, 1점, 0.1점 이런 거 가능해요. 이렇게 점수를 놔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니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 3010 이것도 되잖아요. 맞아. 3001 돼. 0013 돼. 자, 그런데 이 점수를 가지고 또 순서를 막 바꾸는 건 이 다음에 일단 하고, 왜냐면 이거 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니까 일단 지금은 4점 만들기 세트부터 먼저 구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3100 했어. 그럼 이제 요걸로 더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 깎아. 그럼 얼마야? 이렇게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이 점에서는 그 다음 몇 점 받을 수 있어? 1이 아니죠. 큰 거부터 쓰세요. 2. 그러니까 요거보다 같거나 작은 거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2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몇 점 받아야 돼? 0, 0 요렇게 해가지고 4점 만들기 가능.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 2.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깎는 거야. 그럼 뭐가 돼? 1, 1, 0 요거 가능. 오케이, 좋아.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어? 이제 없으니까 1, 1, 1, 1 요런 거 가능.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4점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진짜 주사위 눈이 어떻게 나왔길래 점수를 이렇게 받았는지를 한번 계산해보러 가는 거야. 자, 그럼 1번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점, 1점, 0점, 0점으로 지금 4점을 만들었어. 그치? 자, 그럼 볼게요. 3점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대로 점수에서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주사위에 눈이 뭐가 나왔다는 뜻이야? 3이 반드시 나왔다는 거야. 이건 찐 3이 나왔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1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
얘도 1룬이 나왔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웃긴 거지. 0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여기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4가 나왔을 수도 있고 5가 나왔을 수도 있고 6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점은 또 어떻게 나왔겠어? 그렇죠. 얘도 4 아니면 5 아니면 6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그 경우의 수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가지치기가 시작된 거예요. 왜? 얘가 4, 4 나왔을 수도 있고 4, 5, 4, 6 혹은 5, 4, 5, 5, 5, 6 나왔을 수도 있고 6, 4, 6, 5, 6, 6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가 있고 그때마다 가지치기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해야 돼? 곱하기로. 그래서 여기가 뭔가 나와서 이제 0점 처리가 되는 거고 이 셋 중에 뭔가가 나와서 0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뭘 같이 고민할 수 있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반드시 점수의 순서가 3, 1, 0, 0으로 받아야 돼? 그건 아니었지, 그치? 3, 0, 1, 0 뭐 이런 것도 되고 1, 0, 0, 3 이런 것도 되고 1, 3, 0, 0 이런 것도 되고 되게 많았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 1, 0, 0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자리 바꾸기를 하는 거야. 이걸 해야 돼. 자, 그러면 뭔가 세팅이 하나 됐을 때마다 자리 바꾸기를 할 거야. 자, 3, 1, 0, 0 총 숫자 몇 개? 4가지. 원래는 4팩이야. 그런데 뭐가 있어? 이 0.2개는 그 0.1 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요렇게 나눠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뭔가가 배정이 됐을 때마다 그 점수들이 돌면서 만드는 거야. 요렇게 만들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곱하기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첫 번째 끝났어. 두 번째. 이번에는 몇 점 만들어야 되냐면 2점, 2점, 빵점, 빵점 만들어야 돼. 자, 2점 어디서 왔다? 반드시 주사위에 둔 2에서 왔다. 2점 어디서 왔다? 얘도 주사위 2에서 왔다. 그 다음 여기 0점 어디서 왔다? 4, 5, 6 중에서 왔다. 여기 0점 뭐에서 왔다? 4, 5, 6 중에서 왔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 가지수 나눠지는 거 3가지, 여기서 가지수 나눠지는 거 3가지 이렇게 붙어있다. 그러면 뭔가 나왔으면 이제 얘가 0점 처리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요? 이걸 가지고 이게 꼭 2200 이 점수 순서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었어. 그치? 그러니까 20 뭐 2020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2002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고 얘네들이 자리 보는 것이 있다. 점수 배치. 그치?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총 4팩 4개의 문자인데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똑같은 숫자 2개, 똑같은 숫자 2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팩, 2팩. 얘네들은 다 어떻게 연결한다? 곱하기로 연결된다. 어떤 숫자가 골라질 때마다 점수가 돌고 있다. 아니면 점수가 돌고 있을 때마다 실제로는 어떤 걸 골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순서는 전후 사정은 그렇게 크게 차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자, 3번. 아까 2, 1, 1, 0점으로 받는다 라고 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 2점은 어디서 왔다? 눈 2에서 왔다. 1점은 1에서 왔다. 여기 1점 또 1에서 왔다. 0점은 어디서 왔다? 4, 5, 6 중에서 왔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만 3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이번에는 3, 4는 9가 아니야, 그지? 여기서 3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1, 1 빵점을 가지고서 자리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2, 1, 1 빵 2빵 1빵 아니 2빵 1빵 아닌데 2빵 1, 1 뭐 이런 거 되는 거지, 그치? 자리 바꾸기를 하자. 그러면 총 4개의 문자 4팩이다. 근데 뭐가 있어? 1, 2 같은 점수가 2개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도 그때마다 이렇게 있어. 맨 마지막 뭐가 있어요? 1, 1, 1, 1.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알아. 1점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1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눈 위에 1이 이렇게 반드시 올 거지. 그리고 얘네는 자리 배열할 게 있어 없어? 사실은 4팩인데 4팩으로 나눠가지고 1인 거지,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한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의외로 이런 문제 풀 때 어디를 잘 빼놓냐면 한 가지라서 해놓고도 안 세는 애들이 있어. 왜? 우리 1은 곱했을 때 T가 나? 안 나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를 막 빼놓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자? 이제 더해주면 뭐가 된다? 답이. 여기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미결아 이거 얼마였지 다?
199야, 119야? 99야? 네? 저 화장실 좀 왜 갔다 오세요? 근데 애들을 지금 다 화장실을 손잡고 다 같이 갔다 와야 돼. 야, 너네 오늘 왜 이렇게 다 기울력이 없어? 3교시면은 깨어있을 시간 아니야? 시우야, 애들 이렇게 오늘 힘들어해. 너는 왜 힘들어 오늘? 어제 잠을 안 잤어? 조금밖에 안 잤어? 민성아, 너는? 너네 둘이 어제 밤에 같이 뭐 했어? 어제 뭐 했는데 잠 못 잤어? 거짓말 하지 마. 뭉치시. 요즘은 새벽에 볼 거 뭐 없지 않아? 지금 축구 시즌 잘 축구 잘 나와. 요즘 뭘 볼 게 있어? EPL 이런 거 봐. 지금 시즌이 아니지? 맞아요? 아 시작했어요? 언제? 내 허락도 안 받고 언제 또 시작했어? 그거 아세요? 선생님 중학교 처음 때 그 전에 여학교에서만 5년이 있어가지고 남자애들하고는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 고등학생하고 뭔 얘기를 하지? 그래갖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내 동생이 남자애니까 내 남동생이 있거든. 야 선생님 아니 누나 그 너네 대걸레 있지? 걸레 부러뜨리는 방법 좀 알려줘. 애들 앞에서 멋있게 그걸 했어. 대걸레 부러뜨려. 근데 그걸로 뭘 하겠어요? 요즘 애들 뭐 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했는데 누나 미쳤어? 내 동생이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근데 그때 이제 고민할 때 그때 선생님이 어디 여행을 갈 차례였냐면 그때 중앙고 오기 전에 2월 달에 선생님이 스페인 여행을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같으면 별 생각 없었는데 아 그래 스페인에 선생님이 바르셀로나로 아웃을 할 거 이렇게 나올 거라서 바르셀로나에 FC 바르셀로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 문학 체험 겸 애들한테 뭔가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선생님이 캄프누에 갔어요. FC 바르셀로나. 그때 누가 있었을 때인 줄 알아? 그때 꽤 된 얘기야. 그래서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바르셀로나 거기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겠어 일단 메시가 있었어.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네이마르가 있었어.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수아레즈가 있었을 때야. 끝내주죠. 선생님이 근데 놀랍게도 수아레즈는 옛날에 국대 경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 알았고 네이마르는 초면이었고 메시는 이름은 들어봤으나 얼굴을 모르는 상태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예매를 해가지고 갈 때 캄프누 갈 때 예매도 선생님이 다 직접 해요. 그 이렇게 티켓 구하는 사이트 이런 걸로 안 하고 선생님이 다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거를 막 열심히 알아봤어요. 근데 메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찾아봤어. 그래서 봤더니 그때 한참 수염이 이렇게 기를 때였어. 그래갖고 수염 기른 아저씨였고 그다음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래갖고 메시가 어느 포지션인지 알아야 그게 잘 보이는 자리로 앉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막 그때 당시에 막 열심히 찾아봤어. 막 하이라이트 경기 막 보면서 아 얘가 주로 뭐 왼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있구나 이쪽 방향으로 공격할 때 이쪽이구나 해서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앞에서부터 세줘. 원래 축구는 뭐 뒤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 메시 얼굴을 봐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앉았어요. 근데 그것도 엄청 사이드도 아니야. 괜찮은 자리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때 찍어온 메시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대포가 있다 그랬잖아. 그 카메라. 그때 거기는 그 대포가 입장이 가능한 때였어요. 그래갖고 그걸 들고 가서 이제 열심히 사진도 찍고 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 혼자가 여행을 간 거란 말이야. 혼자 동양 여자애가 큰 카메라를 들고 앞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메시가 가까이 오면 막 찍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서양 할아버지들이 너 쟤가 누군지는 알고 찍냐? 무시하는 거지. 나한테 뭐 물어봐. 쟤 누군지 알아?
공부해왔잖아, 그지? 얼굴 보고 사진 보고 메시 막 이러면서. 그런데 갔더니 메시는 당연히 막, 그러니까 메시가 근처에 오면 막 사람들이 끙끙 알아봐. 메시 메시 막 불러, 진짜 계속 불러. 근데 메시가 이렇게 와도 뒤에 이렇게 안 돌아가죠. 그냥 뒤로 한 2발짝 이렇게 와줘. 그럼 막 뒤에 메시 메시 막 다 불러.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천천히 한 번씩 있고, 메시는 많이 안 뛰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 진짜 신기하지? 그게 잘하는 건가 봐. 그래서 그때 그 메시를 봤는데, 그때 메시를 봤을 때 내가 아까 누군지 몰랐다는 애가 있었잖아. 초면 누구 있었어? 네이마르가 있었죠. 근데 네이마르가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메시 말고 부르는 게 네이마르였어. 도대체 걔는 누구야? 그러고 이제 찾아본 거야. 그날 가서 얘 누구야? 누구를 보고 네이마르가 누군데? 다 걔야. 그래서 얘도 유명한 애인가 보다. 사진 몇 장 찍어오고, 그러고 나서 왔더니 네이마르가 그때 당시에 완전 그 FC 바르셀로나에서 막 거의 이제 막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막 이제 다음 뭐 메시를 이을 막 이러고 있었을 때였던 거지. 그래서 얘도 유명한 애였구나. 그러고 이제 알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중앙고 학교 선생님이 이제 와서 애들한테 이제 자랑도 하고 이제 막 얘기도 해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선생님이 파리를 다시 갈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파리 옛날에 여행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갔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를 갔으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겠어요? 이제 축구장이 재밌다는 걸 알았어. 이 해외 축구를 직접 보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뭐 보러 갔겠어요 이제? 네, 파리 생제르맹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갖고 또 그때도 예매를 했어요. 그때는 자리가 그때도 자리 좋았는데, 그때도 자리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을 보러 갔더니 또 선생님 오는 줄 알고 누가 이적을 했어요? 네, 네이마르가 이적을 해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네이마르를 두고 보고,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음바페랑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음바페 유니폼을 사가지고 왔고, 그리고 아까 FC 바르셀로나는 대박인 게 이거였어. 선생님이 그때 보러 가는 그 경기 시즌에 막 챔피언스리그 같은 그런 중요한 경기가 없었어. 그 선생님이 갔을 때 라리가 경기였어. 그 지역 내의 경기 있잖아. 그 국내 경기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걔네 그 주전 선수들이 뛰어 안 뛰어? 원래는 안 뛰어. 안 뛰어도 돼. 그리고 선생님이 갔을 때 상대팀이 이름이 레가네스였나? 뭐 그랬어. 그래서 거의 막 저기 약팀이어가지고 주전이 안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러 간 바로 직전 경기가 어디 경기였냐면 파리 생제르맹하고 붙었는데 4대0인가 6대0 붙였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서 주전 컨디션 올려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주전 셋이 다 나왔어. 풀타임 주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메시를 풀타임으로 보고 왔던 그 자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봤겠어요? 이제 여행은 어디를 갔겠어? 그 다음에 영국, 그치. 런던을 선생님이 안 가고 있었는데 비자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 원래는 그 입국 심사가 무서워서 못 갔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근데 입국 심사가 생략됐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입국 심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다 그러면서 런던을 갔죠. 런던 가면 이제 또 어디 가야겠어요? 네, 토트넘 보러 갔죠. 토트넘은 그때 당시에 제가 운이 좋았어. 2경기나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경기는 거기도 별로 포츠버스였나? 거기랑 붙는 거였고, 하나는 아스날 경기였어요. 네. 근데 그게 언제 경기였냐면, 흥민이가 다 나오던 경기였는데 어떤 경기였냐면, 그 포츠버스 경기는 선생님 심지어 첫 번째 줄에 앉았어요. 그 손흥민 몸 푸는 자리 있어요, 여러분. 네, 거기 첫 번째 줄에서. 근데 거기는 대포를 못 들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못 찍어갖고, 아무튼 첫 번째 줄 거기서 끙끙 앓았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첫 번째 경기는 그래서 되게 잘 봤는데 걔는 한 1대0을 이겼다.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토트넘 더럽게 못할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그 포츠버스 경기가 손흥민 마스크 쓰고 뛴 마지막 경기, 그 다음에 아스날 경기가 마스크 벗고 처음 뛴 경기였어요. 그때 다쳤을 때. 그래가지고 아스날은 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기 3층 하나님석으로 가서 봤어요. 그래도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까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디를 갈까 고민 중이죠. 추천할 곳이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왕이면 한국인이 있는, 한국 선수가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갈만한 데가 요즘 어디 갈만한 데 있을까?
독일 누구 보러 가? 아 김민재 보러. 독일. 미국 한번 가서. 나 미국까지 가서 걔네 보고 싶지 않아요. 미국 가면은 저기 농구 경기 보고 오고 싶어요. 미국은 아니면 그거 야구 MLB 보거나 그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도 졸려하길래 딴소리를 잠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의 중요한 이야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사진이 있기는 있을 건데 오늘 이렇게 수업하는 영상을 이걸 녹화를 눌러놓고 이렇게 떠들 일이 아닌데 끊었어야 되는데 그럼 편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딨지? 없나? 진짜 없나 보다. 추억으로 하나 보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거 보러 가면 재밌겠죠. 지금은 싹 없애고 선생님 인스타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스타로 해서 보여준 적도 있었다가 방금 이제 양병호 선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양병호 선생님 진도가 훨씬 빠른가 봐. 그래가지고 아직 거기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셨는데 딴소리를 이렇게 오래 하니까 2017년 2017년 2월이죠. 와. 이러고 뛰었어. 바로 왔다. 진짜. 참고로 이때는 그 대포 카메라 들고 가지도 않았다. 맞아. 그냥 그거보다 작은 카메라인데도 이 정도로 가까워요. 딱 이 상태로 뒷걸음질만 쳐줘요. 이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도하는 듯. 이게 네이마르지 지금? 이제 없어요. 선생님이 저기 이거죠. 이 꽉 찬 거 보입니다. 쌤 이거 예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토트넘 경기는 우선 예매를 해야 돼서 멤버십을 먼저 가입을 한 다음에 우선 예매 시간 들어가가지고 그 새벽 2시, 3시에 열리거든? 그러면은 잠 안 자고 이때 피켓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우선 예매까지. 당연히 해야지. 야, 그 정도는 해야지. 이거, 야, 이 자리 티켓을 팔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를 만약에 그 업체에다가 사려고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 경기 예매할 때 10만 원이 뭐야? 8만 원, 6만 원도 안 들었을 거거든? 근데 이거 이 자리 있지도 않고 그 업체로 하면 몇십만 원 그냥 불러요. 혹시 바르셀로나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 더 쌌어. 거기도 48유로 뭐 그럴 때니까 6만 원 정도 했을 때. 그때도 멤버십으로. 그때는 그냥 일반 예매 들어가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거기는 없었던가 아무튼 그랬을 수도 있어. 그냥 했어. 그때는. 그때 자리가 그래서 있어서 그리고 나는 혼자 가잖아. 그러니까 한 자리 빈 자리는 가끔 떠. 취소표도 뜨고 그래서 보러 가는 거죠. 네. 이거는 거기에. 요거 혹시 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셜록 홈즈. 선생님이 있었던 데가 요 아주 근처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재밌죠. 이거 뭐예요?
뭐가 있어서 여기 없지 않을까? 스톤헨지요. 네, 아주 재밌게 옥스포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학교 그 유명한 대학 있잖아. 그런데요. 뭐가 있었어요? 지구가 이루어졌다. 또 뭐가 있었다. 저거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여행을 혼자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어. 재밌었겠죠? 네, 별로. 와, 수업 영상 녹화할 거 없고 이렇게 다녔어. 자, 이제 일어났어요. 아, 항상 이래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얘기를 하면 여기 관심 없는 애들 그 사이에 잡니다. 맞아요. 이제 일어나서 오늘 중요한 거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중복조합 들어갈 차례죠? 네, 중복조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을 들어가려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하러 갈 거냐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거예요. 알겠죠? 중복조합, 아이스크림을 사러 갑니다. 일단 중복조합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복조합. 얘는요, NHR이라고 쓰는 기호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서로 다른 N개라는 표현은 좀 별로예요. N 종류에서 중복이 되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 뽑기를 합니다. 근데 조합이니까 순서가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그냥 뽑아 놓으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앞에서 우리가 뭐 조합이나 순열은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다 있었지, 그치? 근데 이 NHR이라고 하는 중복 조합은요, 얘를 계산을 뭘로 할 거냐면 조합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또 다른 계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얘를 직접 계산하는 그런 식은 없어요. 얘를 돌려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됐냐를 설명을 한번은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오늘 드릴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러 갈 거냐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갈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빨간 맛, 파란 맛, 검정 맛 아이스크림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맛 아이스크림 뭐 있을까요? 스크류바, 스크류. 수박 빨고. 파란 거. 조스바. 좋아. 깜깜색. 비비비. 다 비슷하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서 수박바랑 저거 뭐지 가운데 조스바랑 비비빅을 사러 갈 건데 선생님이 몇 개 살 거냐면요 5개 살 거예요. 5개. 그럼 봐봐. 5개를 산다는 건 어차피 종류가 3종류밖에 안 되니까 어떤 말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거야? 중복해서 뽑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5개를 고를 때 뭐가 가능하냐면 특정 맛을 안 고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지금 스크류바만 5개 샀지? 이런 거 가능해.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스크류바 산 다음에 하나만 조스바 사도 돼. 또 어떤 것도 되냐면 그러면 꼭 조스바를 사야 되지? 아니 비비빅을 사도 돼. 이렇게. 그럼 아니면 어떻게 사도 돼? 스크류바 2개, 조스바 2개, 비비빅 하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해. 오케이? 또 사다 보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조스만 다 사도 돼. 조스바만 이렇게 살 수도 있어. 근데 심지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거 이렇게 사다가 비비빅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알겠지? 그리고 비비빅만 다 살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야. 선생님이 물론 이게 순서가 바뀌면 또 경우가 쫙 나눠지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아이스크림을 사기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개씩 살 건지가 포인트거든. 누구한테 나눠주지 않아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검정을 먼저 그리든 빨강을 먼저 그리든 결과가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약간 그 정렬해 놓은 것처럼 빨강, 파랑, 검정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개수를 센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셀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첫 번째 어떤 거 한 가지 종류만 사는 거 가능하지, 그치? 그럼 어떤 거 되겠어? 빨강만 다 산 거, 파랑만 다 산 거, 검정만 다 산 거 이런 거 가능해.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어떤 거 같나요? 두 가지 맛만 사는 경우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그럼 두 가지 맛만 사는 경우는 우리가 뭘 고려해야 돼? 일단 두 가지 맛을 뭘 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겠지, 그치? 빨강 파랑 할 거냐, 빨강 검정 할 거냐, 파랑 검정 할 거냐를 결정한 다음에 또 그 두 가지가 한 개, 네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또 세 번째, 이게 제일 문제인데 세 가지 맛을 다 사는 경우 이런 것도 있겠지, 그치? 그럼 세 가지 맛을 다 살 때는 세 개, 한 개, 한 개 할 거냐 아니면 두 개, 두 개, 한 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개수가 나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푸는 방식을 모른다라고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몇 가지 색을 살 건지를 가지고 거기에 나누어 가지고 개수를 사는 방법을 개수를 세는 방법을 한번 해볼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되게 복잡하죠. 빼놓기도 좋고요. 실수로 더 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복잡해 보여요.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사면 좋냐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사면 좋냐. 일단 얘를 좀 편안하게 살려면 약속은 해야 돼. 어떤 약속이냐면 앞에서부터 빨간 맛, 파란 맛, 검정 맛 순으로 우리가 항상 정렬을 해주자. 이게 섞여버리면 순서가 다르지도 않은데 개수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맛은 정렬을 해주자. 이거 약속은 일단 해야 되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세면 좀 편해질까를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얘들. 약간 너네가 또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결국에는 몇 개의 아이스크림을 살 거야? 5개. 이거를 이제 흑백 버전으로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컬러였던 거를 흑백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검정만 보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스크림 종류가 몇 개였어? 3개였지. 그럼 선생님이 얘를 나눠줄 수 있는 칸막이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3개를 나누려면 얘들아 칸막이 몇 개가 필요해? 요 사이 하나 막아주는 거랑 요 사이 하나 막아주는 거랑 2개가 필요하지. 맞아. 그래서 칸막이 2개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리 배열을 이렇게 하잖아. 칸막이 2개랑 동그라미 5개 다 썼지, 그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너네가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스크류바 몇 개? 1개, 빨간만 하나. 파란만 몇 개? 2개. 검정만 몇 개? 이거를 불러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알겠지? 원래 같으면 여기서 몇 가지 맛을 쓰냐 어쩌고 저쩌고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아이스크림이 3종류니까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했다고? 2개. 그러면은 아예 칸막이를 포함해서 동그라미 5개인 아이스크림 골라야 되는 개수야. 5개의 동그라미랑 칸막이 2개를 가지고 자리 배열을 해버리면 이게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는 거랑. 자,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동그라미 5개, 칸막이 2개지. 줄 세우기. 얘 총 문자가 몇 개예요? 7개. 7팩이야. 그런데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해주면. 그럼 얘는 뭘로 나눌 수 있어? 동그라미 5개 5팩과 막대기 2개 2팩. 요런 거 가능하죠.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리에다가 막대기 2개를 어디다 넣을지 결정하면 나머지는 동그라미 넣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7개 중에서 막대기 2개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방법. 자, 이때는 C로 골라야 돼, P로 골라야 돼? C로 고르죠. 왜? 앞에다가 이렇게 치나 이렇게 치나 그냥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야. 우리는 이미 색깔로 구분을 짓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7개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 몇 개가 들어갈 자리? 5개가 들어갈 자리를 구해도 똑같은 거지, 그치? 이 계산이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생님이 중복 조합의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서로 다른 3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고른 거야? 5개를 고른 3H5의 계산입니다. 얘가 같은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와, 진짜 잔다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핵심은요, 공식으로 문제 푸는 것만 하면 정말 기본적인 숫자 문제 몇 개밖에 못 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 그래, 이걸 보고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아이스크림 3가지 종류가 있으면 걔를 5개를 고르는 작업을 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 우리 아까 NHR이라고 하는 걸 종합기호로 쓸 수 있다 그랬지? 지금 저기 보시면 3H5라고 하는 게 7C2나 7C5로 쓸 수 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7개 나왔어요, 얘들아? 저거 왜 7개 나왔어? 일단 아이스크림 몇 개 골라야 되는데 5개 골라야 되는데 이는 어디서 났어? 칸막이. 칸막이는 왜 2개야? 그렇지. 아이스크림 종류가 3개여서 하나 빼줘가지고 2개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어떻게 써지냐면, 자, 골라야 되는 아이스크림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긴 아이스크림의 종류의 수 더한 데다가 칸막이 만드느라 1 뺀 거, 요렇게. 실질적으로는 요렇게가 한 세트고 R이 따로인 거지, 그치? 요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누가 오는 것 같아? 3H5 했을 때 이게 5가 그대로 와도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R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써도 돼? N 플러스 R-1 C 뭐라고 써도 돼? N-1 이거 왜 온 거야? 칸막이수. 아이스크림의 종류 빼기 1 해야 칸막이수. 얘는 동그라미 고르는 동그라미수, 얘는 칸막이수. 이렇게 쓸 수 있죠. 심지어 얘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자, 이 위에가 지금 아까 보면 7팩 나왔지? 얘들 7팩 왜 나왔어? 그렇지. 아이스크림 골라야 되는 거 5개에다가 누가 더해진 거야? 칸막이 2개. 칸막이 왜 2개 됐다 그랬지? 아이스크림이 3개였는데 칸막이가 하나 덜 필요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써주는 거야? N 플러스 R-1 팩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 5팩, 2팩 있지, 그치? 5팩은 누구야? 그치, 여기 아이스크림 고르는 거, R. 그 다음에 2팩은 칸막이 누군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NHI 그러면 그냥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밑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저걸로 계산하면 끝이야. 근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왜 이게 숫자가 이렇게 될까?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뭐였다? 아이스크림 종류에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했다. 야, 그럼 봐봐. 아이스크림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 슈팅스타가 붙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종류가 됐어. 그럼 여러분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해요?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안 가요? 이거 이해 가죠? 얘를 바탕으로 두고 이 뒤에 문제를 계속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교과서 중복조합 있는 거기 보시면, 아이고 힘들어. 중복조합 있는 거기 보시면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를 보시면, 네, 요거는 좀 더 쉬운 거 있고 요거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이스크림 대신 뭘로 바뀐 거야? 문자 ABC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게 A맛 아이스크림, B맛 아이스크림, C맛 아이스크림이야. 알겠지? 우리 뒤에는 X맛 아이스크림, Y맛 아이스크림, Z맛 아이스크림도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아, 중요한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칸막이로 이거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칸막이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보면,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빨강이 5개가 다 나왔다는 건 칸막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칸막이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치? 색깔 바뀔 때마다 있는데 검정은 없어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저렇게 쳐 있는 거지. 얘는 색깔 어디서 바뀌었어 지금? 여기지. 근데 여기에 뭐 해야 돼? 칸막이가 2개가 있어야지. 그치? 칸막이 사이에는 원래 파란색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어디에 막혀 있겠어요?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겠죠. 야, 얘는 어디 있지? 칸막이. 네. 이렇게 돼서 여기는 어디 있어요? 그치, 여기 하나 빨강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 있는 거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색깔 바뀔 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네, 앞에 2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 이거 칸막이로 막아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봐주시고 이제 우리 교과서 다시 한번 가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설명하고 보세요. 어떻게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얘를 조합의 기호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써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1도 아니에요. 이런 숫자 문제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이거 굳이 따지면 이거 6H3 상황을 만들어 볼까? 여기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몇 가지야? 6가지.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고른 거야? 3개. 그렇게 고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하면 6 더하기 3에서 1을 빼. 그러니까 얼마야? 8, C, 3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골라야 되는 아이스크림은 3개. 동그라미가 3개. 근데 아까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6개나 돼. 그러니까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온 거죠. 아니면 어떻게도 풀 수 있어? 8팩을 뭘로 나누는 거야? 3팩, 5팩으로도 나누는 이걸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같은 거죠. 자, 4H7 그랬어. 그냥 공식으로 따지면 4하고 7 더한 다음에 빼기 1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0C 7. 근데 우리 이렇게 됐을 때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다. 얘도 잘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4가지만 아이스크림을 몇 번 고르는 거야? 7번 고르는 거야. 야 얘는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5 더하기 0 빼기 1 4C 0하고 똑같은 거지. 결국 이거 뭐예요? 그냥 1이에요 1.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숫자 계산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바닐라맛, 초코맛, 딸기맛, 빨간맛, 파란맛 이거 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3가지만 아이스크림을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뽑는다? 5개를 뽑는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됩니다. 얘는 어렵지 않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나옵니다. 이거는 뭐가 봅시다. 이 중복조합으로 나오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여기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아요. 자,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항의 개수가 있고요.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항의 개수는 x, y, 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항이고 이 앞에 써 있는 걸 개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은 이런 종류가 몇 개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원래 x, y, z가 4제곱 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이걸 만약에 찐으로 전개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괄호를 펼쳐놓고 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선생님 풀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찐으로 전개하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개 지금 안 하고 싶지? 근데 해온 친구 있죠? 선생님 자기 전개하겠대. 해와. 다음 시간에 진짜 해왔어. 칭찬해. 왜? 이걸 전개를 해서 고통을 느껴봐야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너네가 보통 말하는 그 노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일이 해보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해봐야 그 다음 느끼는 게 커요, 얘들아. 자, 그런데 얘를 전개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아 전개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곱하니? 괄호 안에서 곱하는 게 아니야, 그치? 전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전개야? 여기서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서 여기를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면 된다고 얘기해줘.